안녕하세요. 은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에너지 시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60년 가까이 몸담아온 오펙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형성된 석유 중심의 국제질서, 그 뿌리 깊은 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흐름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UAE는 하루 약 34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3위권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오랫동안 오펙에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UAE는 최신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2027년까지 하루 50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펙이 정해준 쿼터 때문에 이 시설을 100% 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뭐냐면 이라크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쿼터를 수시로 어겨도 아무 제재가 없는데 UAE만 착실하게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미국-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이 항로가 봉쇄되자 UAE는 수출 자체가 막혀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이 충분히 협력해주지 않는다는 불만까지 쌓이면서 UAE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오펙이 유가를 부풀려 세계를 착취한다고 비판해왔죠. 러시아 에너지 전문가는 미국과 UAE 사이에 물밑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UAE 탈퇴는 트럼프의 승리라고 표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단기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가 막혀 있거든요. UAE가 아무리 정산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내보낼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에너지 분석 기관들도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111에서 113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기는 다릅니다. UAE는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후자이라 수출항입니다. 오만만으로 직접 연결되는 이 항구를 통하면 호르무즈 봉쇄를 피해서 아시아로 원유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진행되고 해협이 다시 열리는 순간 UAE는 억눌렸던 생산량을 한꺼번에 쏟아낼 것입니다. UAE는 탈퇴 후 정산할 동기와 능력을 모두 갖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기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카타르는 2019년에 이미 오펙을 떠났습니다. 이제 UAE까지 나섰습니다. 이 흐름이 다른 회원국에게도 탈퇴 도미노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펙의 가격 통제력은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미국의 하루 1,300만 배럴 생산을 필두로 한 비오펙 공급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패권의 대전환입니다. 자, 이제 우리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유가 시대가 오면 한국 정신은 어디로 가느냐? 먼저 가장 중요한 구조적 사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를 넘습니다. 이 말은 곧 저유가는 한국 경제 전체의 구조적 순풍이라는 뜻입니다. 수혜를 받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과 해운입니다. 항공사에서 연료비는 전체 운영비의 20에서 35%입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납니다. 대한항공, HMM, 펜오션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석유화학입니다. 나프타 같은 원료 가격이 내려가면
정제 마진과 화학 스프레드가 넓어집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롯데케미칼이 수혜를 입습니다. 세 번째, 제조업 전반입니다. 현대차, 기아, 포스코, HD현대중공업,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됩니다. 네 번째, 내수 소비재입니다. 저유가, 물가 하락, 가계 실질 소득 증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갖게 되겠죠.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이 간접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거시적 연쇄 효과입니다. 저유가가 되면 물가가 내려가고 물가가 내려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의 이동성이 늘어나고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원화도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까지 일어납니다. 현재 코스피는 선행 PER 7에서 8배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저평가된 구간입니다. 여기에 저유가라는 거시순풍이 되지면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입니다. 기름이 싸면 굳이 전기차를 살 이유가 줄어든다.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배터리 수요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단기적으로 상대적 매력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중동 수주 의존 건설주입니다. 산유국들의 재정이 나빠지면 대형 인프라 발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곳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UAE의 오펙 탈퇴는 60년간 지속된 석유 카르텔 질서의 균열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유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저유가 시대로의 진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흐름에서 구조적 수혜국입니다. 항공, 해운, 석유화학, 제조업, 내수 소비재, 이 업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2차 전지와 중동 건설주는 단기 리스크를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당장 유가가 어떻다가 아니라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호르무즈가 언제 열리는지, 미국 이란 종전 협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우디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에너지 시장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흐름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